이제 이두박근 쪽, 그러니까 어깨 앞쪽으로 통증이 있으신데 어깨 움직임이라는 거는 다 괜찮지만 어깨를 이제 전문 용어로 내외전, 이제 옷을 입으려고 하면은 팔을 뒤로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럴 때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깨 쪽으로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스레이에서는 뼈만 보이고 이제 초음파에서 인대도 확인이 되지만 그 밖에 근육이라든지 안에 관절량이라든지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깨 관절은 우리 몸에서 제일 움직임이 큰 관절입니다. 거의 180도까지 어느 방향이든 다 올라가죠. 위로도 올라가고 밑으로도 내려가고 수평적으로도 운동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잘 파악을 하고 병의 원인을 이제 잘 꼼꼼히 봐야 되는데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어깨 관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봤을 때 앞에 쇄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이 견갑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으로 이렇게 늑골이 붙어 있죠. 그리고 우리 보통 이제 어깨뼈, 이제 상완골이 이 어깨 관절에 붙어 있는데 이 관절이 보신다 그러면 관절이 이렇게 딱 들어가서 딱 박혀 있는 게 아니고 편편한 관절에 딱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근육하고 인대들이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운동 중에 테니스 하시다가 운동 중에 특정 근육이 좀 다치지 않나 라고 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쪽으로 통증을 일으키는 근육을 이제 세 가지를 크게 한번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제일 의심되는 거를 좀 정리해 본다 그러면 먼저 제일 첫 번째로 의심할 수 있는 게 이제 대흉근 문제. 두 번째는 이제 소흉근 증후군 또는 소흉근 단축. 세 번째는 어깨 뒤쪽에 있는 극하근 문제를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대흉근이라는 근육은 우리 몸의 전면부에 이 쇄골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흉골에 붙어 있거나 늑골에 붙어 있어서 어깨 앞쪽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하는 역할은 어깨를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줘서 단단하게 어깨가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게 하거나 어깨가 위로 올라갔을 때 너무 위로 가지 않도록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근육이 문제가 되거나 근육이 단축이 되면 어깨가 안쪽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TRP라 그래서 단충대 근육들이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뭉친 근육들이 증상을 일으키게 됐을 때 가슴하고 흉통과 함께 어깨 앞쪽으로 이렇게 통증을 야기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마 운동을 계속 하셨다 그러면 테니스를 하셨을 텐데요. 아마 테니스를 했을 때 대흉근의 문제라면 대흉근이 문제를 일으키는 통증 부위가 같겠지만 아마 운동했을 때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운동할 때는 아프지 않고 운동한 이후에 팔을 레이즌할 때만 아프시다 그렇기 때문에 부위는 야기시킬 수 있지만 대흉근 문제는 아니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소흉근이라고 있습니다. 소흉근은 이 대흉근 안쪽에 있게 되는데 늑골 안쪽에서 2, 3번에서 상완골 앞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어깨를 견갑골 안쪽으로 돌려주게 되는데요. 소흉근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소흉근 아래쪽으로 팔로 내려가는 신경과 동정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육이 단축이 되면 팔로 내려가는 신경과 그 다음에 혈관을 누르게 되게 되는데요. 신경과 혈관을 누르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냐 그러면 팔 앞쪽으로 통증과 함께 이렇게 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팔 앞쪽으로 저리면서 통증을 야기시킬 수가 있고 이두박근 쪽으로도 저리고 야기시킬 수 있지만 소흉근이 단축이 되면 앞쪽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어깨로 만세를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드는 동작들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만세는 잘 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앞쪽으로 통증을 야기시키지만 소흉근 문제는 아니고 마지막으로 극하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극하근은 이 견갑골 뒤쪽에서 어깨 관절을 이렇게 잡아주는 근육인데요. 얘가 문제가 되면 뒤에서 잡아당기기 때문에 앞에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 방산통, 극하근에서 나온 통증들이 어깨 앞쪽으로 통증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극하근 단축 시 힘들어진 동작은 팔을 이렇게 안쪽으로 돌리는 동작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분처럼
옷을 입었을 때 앞쪽이 찌릿하거나 통증이 있다 그러면 극하극 문제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환자를 직접 진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변수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극하극 문제로 좀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근육이라든지 인대를 꼼꼼히 촉진을 해서 풀어줄 수 있는 한의원이라든지 가까운 한의원을 이용하셔가지고 침치료, 약침치료 등을 병행을 하셔서 이게 운동으로 인해서 단축되고 문제가 되면 꾸준히 좀 푸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치료 기간을 좀 넉넉히 가져서 친구 치료나 약침 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제 문의 주신 환자분처럼 뭐 운동하다가 다치신 분들도 있고 또 일상생활, 가정생활, 집에서 이제 뭐 살림하시는 이제 주부님들께서도 뭐 어깨 통증으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앞서 이제 조현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깨는 다리하고 좀 다르게 이 어깨 관절에 팔이 이제 매달려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이제 많이 듣고 보는 이제 말 중에서 용어 중에서 회전근개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를 잡아주는 여러 가지의 그런 근육 다발을 우리가 회전근개, 로테이터 커프라고 얘기하는데 그 커프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꽉 잡아준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 자동 혈압계 같은 경우에 손을 집어넣고 거기에는 커프가 쭉 압박을 하면서 혈압을 측정하는 것처럼 이 어깨도 어깨 관절도 이 여러 개의 근육이 다발이 돼서 어깨를 이제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또 운동을 만들어줄 수 있는 회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동작을 이제 완성할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이제 환자분처럼 뭐 테니스를 한 7개월 정도 꾸준하게 좀 치시다가 뭐 운동하실 때는 괜찮지만 팔을 뒤로 올릴 때 뒤로 돌리는 게 좀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근육 중에서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일단 그 극상근과 극하근 두 가지 이제 근육에 대해서 먼저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그 근육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검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좀 확인해 볼 수 있는지 좀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에 이제 좀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보면서 좀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림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인체 후면 극상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극상근에 있는 주변에 있는 X자 표시하고 빨간 점이 이제 찍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X 표시로 되어 있는 건 이 근육이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발통처라고 우리가 표시를 한 거고요. 빨간 점이 이제 찍혀 있는 부분들은 그 발통점, 우리가 뭐 트리거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발통점으로 인해서 통증이 실제로 나타나는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주변으로 뭐 연관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변으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극상근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뭐 위팔 그리고 팔꿈치까지 통증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양상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극하근에 대해서 또 이 지금과 같은 이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제 날개뼈, 견갑골이라고 하는데 견갑골 주변에 우리가 이제 발통점이 있고 실제로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가 지금 문의 주신 환자분처럼 이 이두박근, 그러니까 위팔 앞쪽 부분으로 통증이 주로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팔 쪽에 있는 위팔에 있는 근육 중에서 앞쪽에 있는 근육이 이두박근, 그리고 뒤쪽에 있는 근육이 이제 뭐 삼두박근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건 이제 우리가 날개뼈 중심으로 해서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부분을 우리가 극이라고 하고 그 위쪽으로 이제 극상근, 아래쪽으로 극하근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극하근의 어떤 문제, 그러니까 근육이 경결이 되거나 단축이 되거나 손상을 받았을 때는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진한 빨간 점으로 나타나지는 부분, 그러니까 위팔 앞쪽, 그러니까 이두박근 주변으로 통증이 좀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이 극상근이나 극하근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가볍게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해볼 수야 있나, 이 검사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그림으로 다시 같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극상근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팔을 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팔을 뭐 앞으로 이제 들어 올리는 데는 좀 문제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뭐 실제로 뭐 극상근에 문제를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극상근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팔을 이제 뒤로 팔을 뒤로 이제 돌려서 확인하는 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영어로 얘기하면 핸드 투 뭐 숄더 블레이드 테스트라 그래서 손을 뒤로 돌려서 우리가 그 견갑골의 뾰족한 부분, 끝부분에 손이 닿느냐 안 닿느냐를 통해서 안 닿게 되면 이제 극상근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극하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는 이 팔을 머리 뒤쪽으로 돌려서 반대쪽에 있는 입까지 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확인하는 마우스 랩 어라운드 테스트라고 하는 팔을 그림처럼 머리 뒤로 팔을 돌려서 이 손끝이 입까지 닿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극하근에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검사법인데, 지금 문의 주신 환자분의 증상들을 좀 종합해서 고려해 본다면 앞서 이제 조은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극하근에 문제가 좀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긴 원인 자체가 테니스, 그러니까 운동을 좀 많이 하면서 운동성 손상으로 보여지거든요. 운동성 손상인 경우에는 일단 같은 운동을 계속 반복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운동했을 때 통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손상되는 정도는 계속 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좀 줄이시거나 아니면 좀 운동을 좀 쉬셨다가 치료에 좀 집중을 하시고 어느 정도 다 회복이 된 이후에 그때 뭐 운동을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극하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단축이나 손상이 좀 생겼을 때는 우리가 근육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상적인 근육의 움직임, 수축 이완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치료법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뭐 한의원에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침치료 그리고 약침치료가 굉장히 좀 잘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께서도 그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 다시 한번 좀 받아보시고 그리고 필요한 치료 좀 규칙적으로 좀 받아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환자분처럼 이팔에 지속적인 통증이 앞쪽에 나타난다면 상완이두근 건염을 의심해 볼 수도 있는데요. 상완이두근의 구조를 보면은 상완이두근은 긴 갈래와 짧은 갈래가 있습니다. 긴 갈래가 모여서 건으로 되게 되는데 이것이 뼈의 고랑이라는 그루브에 붙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염증이 잘 발생하고요. 이쪽에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통증이 생기면은 수면장애나 머리 빗기 그리고 브래지어 착용 등의 일상생활 동작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증은 팔의 과사용이나 잘못된 자세 그리고 그런 것들로 야기가 되는데요. 상완이두근 건염을 진단하는 검사법은 요가슨 테스트라는 검사법이 있습니다. 요가슨 테스트는 팔을 90도로 굽힌 상태에서 저항을 주면 바깥으로 저항에 대항하여 힘을 주면은 고랑에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검사법을 시행했을 때 압통이 나타나면 양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깨 주변에 염증이 쉬운데요. 어깨 주변은 팔의 반복적인 동작과 그리고 어깨의 불안정한 구조, 그리고 혈류가 공급되지 않는 그런 고랑의 구조 때문에 미세 손상이 회복이 잘 안 돼서 건염이 잘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염증이 반복되게 되면 칼슘이 침착되게 되는데요. 칼슘이 침착되게 되면 치료가 조금 어려워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완화를 위해서는 팔을 조금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 동작을 할 때 팔을 사용하지 않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팔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한의원에 지속적으로 내원을 하셔서 규칙적으로 침이나 약침, 그리고 부항, 그리고
한방 물리요법 등의 한방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원장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반복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이제 그와는 별개로 먼저 첫 번째, 이 환자분은 이제 7월부터 테니스를 많이 치다 보니까 이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상완 이두근, 이두박근이라고 했던 상완 이두근의 통증을 호소하시는데 결국 많이 써서 테니스를 많이 치는 그 자세 때문에 통증이 유발된 거니까 이 테니스에 관련된 것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테니스를 많이 쳐서 생기는 테니스 엘보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테니스 엘보라는 게 정확히 말하면 상과 이 튀어나온 이 부위를 상과라고 하는데 이 상과가 외측에도 있고 이제 내측에도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외측 상과염 또는 내측 상과염이라는 이 상과염의 표현을 들어서 보통 테니스 엘보는 흔히 바깥쪽에 상과에 염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외측 상과염. 물론 테니스 환자가 꼭 외측에 상과염증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내측에 있는 상과에 염증이 생기는 거는 흔히 골퍼스 엘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그 해박적 구조상 이 외측 상과염이나 내측 상과염은 물론 이 환자와는 조금 상관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환자가 호소하시는 지금 이제 그 상완 이두근의 통증이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조현철 원장님이나 우리 형현도 원장님 말씀처럼 가장 저희도 많은 거는 이제 아마 극하근의 방사통으로서 의심을 하게 되겠지만 또는 이 내측 상과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이 상완 이두근의 그 처음에 이제 오리진이라고 하는 이 부위가 요 내측에서부터 기원을 해가지고 요 안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우리 이제 앞쪽에 이 골두가 두 가지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구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파급된 염증이나 또 여기서 문제가 생겼던 어떤 근육의 문제들이 이어져서 이제 과잉이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환자분이 가장 많이 호소하신 거는 결국 어깨를 움직일 때 생기는 이 부위의 통증일지 이거는 물론 정확한 진찰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깨 부위와 관련된 이제 문제입니다. 이거를 흔히 우리가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은 말 그대로 어깨를 충돌시킬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이나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속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어깨라는 구조는 그 우리 이 견갑골이라고 하는 이 날개뼈에 붙어 있는 뒤쪽의 근육, 그 앞서 황현도 원장님도 말씀하셨던 이 회전 근개, 로테이터 커프를 이제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게 되는데 이 로테이터 커프 자체가 견갑골을 회전시키면서부터 이제 어깨의 관절 범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늘어나는 범위에 어떤 극하근, 극상근, 나머지 문제가 있게 되면은 그 보상으로서 이제 이 상완 이두근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 그런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이 환자분이 만약에 한의원을 내원하시면 진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회전 근개와 그로 파급되는 어떤 여러 가지 이 근육들을 접근을 좀 더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 환자분은 현재 지금 이제 고민이 뭐냐면은 나는 이제 양방에서 약은 먹고 있고 운동을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에 대한 질문인데 뭐 정확히 제가 양방 치료를 이제 가늠을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대략 가늠을 해보면 아마 진통소염제나 아니면 근육이완제 같은 처방을 받고 계실 가능성이 큰데요. 그것으로 한계가 있다면 앞서 황현도 원장님이나 조현철 원장님, 신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육에 경결된 부위,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TP를 좀 정확히 잡아가지고 그 뭉쳐있는 부위를 해결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고 약침으로써 그걸 포인트를 정확히 잡는 것도 도움 될 뿐더러 이런 환자분들 저희가 좀 많이 경험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더 경과가 지나거나 완고한 증상이 지속이 되다 보면 잘 안 들어요. 그럴 경우에는 예전에 한의사들이 지금은 이제 해박적 구조를 좀 더 많이 접근을 하지만 그 전까지 어깨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 주관절이나 완관절 또는 이제 이 견관절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치료할 때는 그에 해당하는 범주로서의 어떤 한약 처방을 써서 잡아주는 경우도 꽤 많았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조금 비용도 들고 좀 부담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증상을 잡고 치료의 어떤 완치에 가깝게 되는 측면에 봤을 때는 좀 더 꼼꼼한 진료를 통해서 약침 및 한약 처방을 고려한 그런 그 정확한 한방 치료를 한의학적 치료를 좀 접근해 보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